안녕하세요, 티든입니다. 현재 본가로 이사하게 되어 오늘부터 이후에 만들어질 토크 영상들은 모두 영상이 아닌 녹음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점 인지하시고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원래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오토바이를 타는 영상이거든요. 원래 계획했던 대로면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그냥 영상으로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뒤늦게 알았는데 촬영한 이 영상이 그 오토바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따로 이후에 녹음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사에 대해서 지금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사는 지금 전부 다 완료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이 날짜가 지금 6월 26일인데 지금은 물건을 다 정리를 했고 여기 본가에 제가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사를 할 때에 한 이틀 정도? 정리를 다 하는 데까지는 4일 정도 걸린 것 같고요. 물건을 다 옮기는 거는 하루면 되긴 됐는데, 처음으로 자취를 했고 자취를 마무리하면서 본가에 짐을 옮기는 그런 이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물건 옮기는 게. 대충 제가 예상하기로는 3시간 정도면은 되겠지 하고 이사를 다 한 다음에 좀 드라이브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드라이브를 계획을 했었는데 제가 차량을 렌트를 7시간 정도를 했는데 7시간을 넘어서까지 물건을 옮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차 렌트를 반납하고 나서 물건을 더 옮겼는데 그것까지 다 하면은 시간이 대충 한 9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나름 빨리빨리 한꺼번에 한다고 했는데 잘은 안 됐어요. 이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2배 정도의 시간이 걸려가지고 의외였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 상태는 지금 이따가도 제가 말을 하겠지만 지금 또 약간 그 왼쪽 심장 주변 쪽 근육이 한 번씩 땡길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가 이유인지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자꾸 불편감이 느껴져서 지금 그거 말고는 아픈 데는 딱히 없어요. 이거 말고는. 두 번째로 이사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솔직히 이사를 하기 전에 제가 뭘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갔었잖아요. 첫 번째가 유튜브를 좀 더 열심히 하겠다, 뭐 컨텐츠를 잘 만들고 업로드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거랑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개인 방송을 해보자 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본가에서 살 때에 좀 그런 불편감이 있었어요. 이게 내 집은 아닌데 이 집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눈치가 보이거든요. 뭘 하는 게 조금은 뭔가 불편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혼자 살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자유로우니까 유튜브를 좀 적극적으로 하자, 개인 방송을 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처음에 1년차는
그 이유 때문에 못했어요. 아무래도 마트가 많이 바쁘다 보니까 너무 개인 시간, 개인 정비 시간이 아예 없고, 그 이전에 제가 이야기하는 영상을 본 사람들은 기억을 하겠지만, 집에 돌아오고 개인 정비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 정말 많이 뽑아보면은 4시간?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찍자, 그리고 개인 방송을 많이 해보자 라는 이제 욕심은, 야망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포기했죠. 그리고 제가 마트를 얼마나 다녔었지? 1년 10개월 정도 제가 마트를 일을 했었는데, 일을 하다가 아파서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나서 아마 계약 종료까지 한 6개월, 7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기간에도 결국에는 못했죠. 왜냐면 내 몸이 아픈 상태이기도 하고, 또 할 일이 많은데 이것까지 하면은 이건 좀 많이 몸이 부담이 가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그거 아니어도 애초에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 뭘 할 수가 없었어요. 남이 봤을 때는 6개월, 7개월 날려먹었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내 몸 상태가 뭘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 일단 뭐 내가 몸이 아픈 걸 내가 느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상태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유튜브 영상들을 열심히 찍긴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내가 만든 영상을 다른 사람 거랑 비교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이 약간 뭔가 경쟁력 자체가 없다? 떨어진다가 아니라 없다라는 생각이 좀 크게 들더라고요. 나름 그래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이거를 만들고 나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봤을 때 재밌어야 하는 게 유튜브 영상 아닌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어요. 한두 달 정도를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계속 그런 처음에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지를 좀 되뇌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남과 비교를 해서 좀 더 경쟁력 있고 좋은 영상을 만드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내 색깔, 내 색채를 좀 강하게 심어서 나만의 영상을 만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뭔가 이 영상을 틀었을 때 이거는 누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게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마음가짐이었기 때문에 생각을 계속 하다가 그냥 결국에는 처음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그냥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거 말고 또 이사에 대한 아쉬움은 더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아쉬움은 하나 있긴 한데, 그게 이사를 하면서 이제 그 집을 나가잖아요. 공실을 만들어야 하니까. 근데 그 공실하는 그 과정에서 98만 원이라는 돈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조금 98만 원이라는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는 나는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공실을 만들 때, 이제 집을 이사를 할 때 이 정도의 금액이 드나? 라는 생각을 많이 들더라고요. 나갈 때쯤에 보증금이라고 하죠. 보증금이 300만 원이 원래 받기로 계약이 이렇게 돼 있는데,
300만 원이라는 보증금을 전액을 못 받고 98만 원을 빼고 나머지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솔직히 아깝잖아요. 이 돈이 98만 원이라는 이 돈이 아무리 뭐 어차피 300만 원을 내가 보증금을 받더라도 뭐 생활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거는 뭐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거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뭐 이해를 하는데 이거 98만 원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뭐 청소비 그럴 수 있어요. 청소비 뭐 청소 업체 불러서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자잘자잘한 거가 뭐 부서졌다? 뭐 부서졌다까지 아닌데 까졌다. 아니면 뭐 이게 벽지가 좀 눌려서 꺼졌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부엌 쪽에 어떤 판때기가 이제 냉장고 옆이랑 싱크대 사이에 그 판이 하나 있거든요. 그 밑에 쪽 그 싱크대 서랍장 옆판이 이게 물을 먹어서 부서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이런 거 다 넘어가려고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부서졌다고 하니까 뭐 솔직히 나가는 입장에서 뭐 더 이상의 뭐 말다툼이라든지 이런 걸 원하지도 않고 솔직하게. 그래서 그래요. 뭐 업체 불러서 해결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좋게 끝내긴 했는데 또 그것도 그렇고 가장 이해 안 되는 건 그거였어요. 그 화장실도 그 청소 업체가 이제 이렇게 청소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변기 쪽 안쪽이 안 지워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게 변기에 뭐가 묻은 거면 어떻게든 닦여지거든요. 어떻게든. 근데 그게 안 닦인다고 변기를 교체한다라고 해버리니까 좀 이해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거의 98만 원이면 200만 원이 아니 100만 원이야. 100만 원. 보증금 300이었는데 100만 원이 빠져나간 거면 솔직히 내 입장에서 억울하죠. 솔직히 이게 뭐 그냥 순식간에 98만 원이 빠져나가 버렸는데. 그래서 다음 이사하는 집은 좀 제가 옷도 많이 별로 안 사고 그냥 미니멀하게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사를 할 때에 어차피 나도 거기서 평생 살 거 아닌 이상은 물건을 많이 둘 필요도 없고 그냥 필요성도 없으니까 그냥 이사를 간다는 마음으로 그냥 금방금방 이사 간다는 마음으로 물건을 조금만 두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사를 할 때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물건도 그냥 이사를 할 때에 뭐 3시간 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양만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사를 하는 그 집에서는. 유튜브에 대한 고민을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3가지 유튜브를 아니 4가지 유튜브죠. 4가지 유튜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할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실행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나가서 찍고 그래야 하는데 이게 일 때문에 자꾸 방해가 되다 보니까 일이 이게 좀 많이 좀 지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새벽에 나가서 한번 둘러보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새벽에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낮에 가면은 사람도 굉장히 많고 이게 내가 찍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솔직히 한번 제가 가서 느꼈는데 이게 굉장히 엄청난 방해가 돼요. 진짜로 나는 이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하려면 조용한 데를 가야 되는데 조용한 데가 잘 없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찍으려고 하자니 뭔가 좀 살짝 눈치 보이기도 하고 살짝. 근데 이 눈치라는 게 솔직히 내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핑계라면 핑계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불편하고 방해가 되는 요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새벽에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좀 조금은 몸이 좀 힘들다. 근데 이건 솔직히 핑계긴 한데 이게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이디어는 한 5-6가지 있거든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근데
내 몸이 지금 따라주질 않으니까 지금 너무 그냥 머리가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정은 다 이렇게 했고 계획도 다 했는데 실행이 안 돼요. 실행이. 그래도 일단 이번 달 중순 전까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찍어 나가려고 합니다. 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두 번째, 음악 유튜브, 음악에 대해서 리뷰하는 채널이 있는데, 리뷰를 하는 채널은 조금 지금 내가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본가는 한 번씩 이게 저희 어머니가 일을 나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의 집에 계셔요. 거의 약간 약속이 있거나 약간 어디 뭐 놀러 가신다거나 친구 만나러 가시는 거 뭐 그런 약속이 아닌 이상은 집에만 계시기 때문에 이게 찍으려고 해도 이게 규칙적으로 뭔가 찍을 시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뭔가 하기가 애매합니다. 이게 하다가도 중간에 중간에 끊길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일단 유기를 한 상태고요. 이 음악 채널은 이런 방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게임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방해 요소가 있어요. 이게 컴퓨터가 제가 메모리가 좀 지금 모자라거든요. 500기가 처음에 컴퓨터 살 때 내가 이게 컴퓨터의 메모리가 500기가인지 모르고 샀어요. 500기가바이트인가 기가였나 아마 기가바이트인 것 같은데 이 500기가바이트 안에 뭐 레드리 돌리고 FM 풋볼 매니저 뭐 그것도 있고 다른 게임도 있고 한데 고용량 게임은 레드리 2 말고는 없거든요. 그 전에는 GTA가 있었는데 GT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삭제를 해버려가지고 레드리 깔기 전에 둘 다 너무 그 용량이 크니까. 근데 레드리가 지금 자꾸 경고가 뜨거든요. 경고가 계속 반복적으로 뜨는 게 용량이 부족하다고 자꾸 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찍어서 편집을 하고 올리고 싶은데 이게 용량이 부족하다고 자꾸 뜨니까 게임이 좀 원활하게 좀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게임 채널은 작게는 올릴 수 있는데 좀 크게 길게 올리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컴퓨터 용량이 작다 보니까 이거는 좀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토바이 운전하는 채널, 그거 같은 경우에는 별 탈 없이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렇게 해서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텀이 긴 것보다는 일정하게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토바이 채널은 그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정하게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그거는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냥 자기계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게 솔직하게 제가 월, 화, 수 이렇게 인력소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이 인력소 나가서 일을 하는 게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게 일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거든요. 막상 가보지 않는 이상. 이게 인력소의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다른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뭐 알바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뭐 어디 마트 직원이라든지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 보면은 오늘 가서 뭘 할지 알거든요. 대충 뭘 할 줄 아는데 인력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랜덤이다 보니까 가서 뭘 할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 같은 경우에는 가기 전에 좀 겁이 나거든요. 왜냐면 엄청 힘든 일을 이전까지는 잘했는데 최근에야 힘든 일을 하게 됐는데, 힘든 일을 할 때도 있고 아닐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현장을 가기 전에는 그걸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이거를 가기 전까지 좀 겁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뭐 어떤 사람은 뭐하러 겁을 먹냐, 그냥 하면 되지 이러는데, 이게 저 그냥 제 개인적인 성격상으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가서 보면은 이게 괜찮은 일인지 아닌지를 저는 가서 파악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그냥 저냥인데, 요즘에는 그 공원 조성하는 공원을 다시 짓는 그런 현장을 가고 있는데, 거기가 조금 많이 힘들더라고요. 거기가. 그리고 제가 이게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일을 할 때 거기가 이제 건물 그 현장이 아니라 거의 땡볕이거든요. 땡볕에 공원이다 보니까 뭐 그늘이 딱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햇볕을 쬐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제가 더위를 먹어가지고 어지러움이랑 좀 구토 증상을 느꼈거든요, 일하다가. 근데 제가 그때 긴팔을 입고 있긴 했어요. 근데 솔직히 긴팔 하나 입었다고 이렇게 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도 그 안에 그 이너웨어라고 하죠. 그 긴팔, 그 얇은 긴팔, 검은색 이너웨어도 입고 반팔 입고, 뭐 다른 사람들은 바지도 이너웨어 입고 반바지 입고 이렇게 일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긴팔 긴 바지이긴 했지만 이너웨어는 똑같이 착용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힘든 대로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게 더위를 먹고 또 약간 그때 일을 하다 보니까 하다가 뭔가 뭐라 그러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몸 자체가 이게 설명이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가슴 두근거림, 이렇게 말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이거 당장 그만해야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때 당장 멈춰야겠다 이러면서. 근데 거기 현장을 가면은 멈출 수가 없어요. 옆에 관리자가 좀 뭐랄까 좀 유도리라고 해야 되나? 생각이 없는 게, 이게 30분 하고 쉬었다가 아니면 1시간 하고 쉬었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도 안 보고 그 사람이 그냥 멀뚱멀뚱 서 있으니까 중간에 끊는 사람도 없고 조절해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이게 이 일이 너무 힘들더라고. 이게 뭐 물론 노가다가 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노가다가 쉬는 시간을 딱 잘라서 좀 해줘야 돼요, 옆에서. 안 그러면 그냥 계속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 사람이 안 쉬고 계속 일하면 퍼집니다. 뭐 그건 그렇고, 제가 열을 먹어서 그때 최근에 나간 게 한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쯤 되거든요. 그때 나가서 일하다가 중간에 더위를 먹어가지고 뭐 어지럼증도 있고 구토 증상도 있고 해서 그늘에서 좀 쉬고 있어라 라고 관리자가 이제 허락을 해줘가지고 쉬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게 그 사람은 이게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그냥 몽땅이 피우는 그걸로 봤는지,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저보고 그렇게 일 안 하고 쉴 거면 나오지 마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뭐 한다고 여기 나와가지고 민폐를 주냐 라고 하는데, 이게
내가 왜 쉬는지를 모르나 이 사람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관리자한테 저 사람 왜 쉬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 관리자가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관리자가 저 사람이 뭐 구토 증상 있고 머리 어지럼증이 있고 해가지고 이게 다치면 큰일 나니까 쉬라고 했다 라고 얘기하면 끝난 일인데, 그 사람은 물어보지도 않고 나한테 오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거기가, 제가 쉬고 있던 데가 그 일하는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진 않은데 굳이 오려고 하지 않는 이상 올 수가 없는 데거든요. 정말 저 사람한테 그냥 가서 뭔 얘기 한마디 해야겠다 뭐 그런 거 아닌 이상 이쪽으로 올 이유가 없어요. 애초에 그 일하면서 건너는 그런 길목도 아니고. 근데 와가지고 뭐 젊은 사람이 일 안 하고 쉴 거면 뭐하러 왔냐, 뭐 젊은 사람이 뭐하러 와가지고 그러냐, 뭐 계속 젊다는 말이랑 나오지 말라는 얘기, 이럴 거면 나오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관리자가 허락을 했는데 왜 본인이 날린 건지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내가 만약에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을 때 본인이 병원비를 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아니면은 그런 말을 안 해야 돼요. 솔직하게 이게 솔직히 맞잖아요. 이게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같이 일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본인은 이제 노가다를 한 사람은 알겠지, 그 일용직 일을 한 사람은 알겠지만 받아치기라는 일이 있어요. 받아치기가 이제 그 물건을 이제 철거를 할 때 아니면은 뭐 조립을 할 때에 이제 받아서 넘기고 하는 거를 이제 받아치기라고 하는데, 이제 평지에서 그 어떤 건물 안에 그 작업자들이 작업을 거의 다 마치고 이제 일용직 사람들이 와서 정리를 해요. 정리 작업을 하는데, 그때 이제 안에 있는 쓰레기나 뭐 잡다한 뭐 도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재를 빼내기 위해서 받아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늘 안에서 받아치기만 하고 그 땡볕에서는 뭘 하냐면 자재를 분류하고 쌓아 올리고 뭐 그런 일을 하거든요. 쌓아 올리고 옮기고 그런 일을 하는데, 거기 있던 그때 이제 일을 했던 사람들이 한 7명 정도 됐거든요. 7명 정도. 근데 저랑 어떤 젊은 분, 한 분, 이렇게 2명은 땡볕에서 계속 자재 분류하고 자재 옮기고 자재 쌓아 올리고 이러고 있는데, 나머지 5명은 그늘 안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오지를 않으니까, 아니 솔직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명 2명 빠져요. 하다가 무조건 하루 안에.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명은 퍼지기 직전인데도 뭐 꾸역꾸역 했고, 저는 퍼졌거든요. 결국에는 머리 아프고 구토 증상 있어가지고 나왔는데, 뭐 그늘 안에 있던 사람이 땡볕에서 고생한 사람한테 고생했다, 아니면은 좀만 버텨라, 아니면 그냥 뭐 아프니까 뭐 좀 하지 말고 좀 쉬어라, 나머지는 이제 남은 사람들이 하면 되니까 뭐 한 명 빈다고 뭐 큰일 나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이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왔고, 그리고 일할 때 애초에 이제 기본 교육, 안전교육이라고 하죠. 안전교육을 받을 때 애초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프면은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관리자한테 무조건 얘기를 해야 한다. 더 한다고 한들 일용직이 그거 더 한다고 해서 돈 더 주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아프면 그냥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솔직하게.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27살 때까지 일을 하면서 아프니까 넌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사람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 한 번 있긴 하네요. 근데 일은 아니고 군대 있을 텐데, 군대에서는 뭐 좀 꼬여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뭐 거기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여기 사회에 나와서 아픈 사람한테 나오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저는 좀 지능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아픈 사람이 일을 더 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도 아니고 계속 아플 텐데. 저는 솔직히 그래서 일단은 소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어요. 내가 이러한 이게 현장에서 이러한 이제 좀 너무 업무를 내가 너무 과중이 됐고 사람들이 일을 잘 안 하려고 한다. 내가 일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내가 일에 대해서 뭐 불평불만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일이 있으면 그냥 하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서로 도와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내가 힘든 일을 하다가 구토 증상과 머리 아픈 그런 아픈 증상이 올라와서 내가 관리자에게 허락을 받고 쉬고 있는데 이제 다른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열심히 하지도 않는 사람이 계속 그늘 안에서 받아치기만 하고 뭐 자재를 더 이상 옮기지도 쌓아 올리지도 않던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일 나오지 말라고 민폐주지 말고 젊은 사람이 뭐하러 보기 싫게 쉬고 그러고 있냐, 뭐 나오지 마라 라고 이제 같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솔직히 나는 좀 부당한 것 같다 라고 소장님께 얘기를 하니까 좀 뭐 소장님도 뭐 안 좋은 상황이란 거를 인식을 하셨는지 뭐 누군지를 찾아내고 일단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녹음을 하는 게 7월 5일인데 내일 월화 이렇게 한번 일단은 나가볼 생각이거든요. 월화수 중에 만약에 일이 많이 힘들면은 월화까지만 나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일이 힘든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도와주려고 해야지 이렇게 비하를 한 거죠. 이 정도면 나오지 마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뭐 까놓고 말해서 본인이 소장도 아니고 관리자도 아닌데 같이 일하는 동급의 사람인데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이렇게 욕하고 이런 거는 험담하고 이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저는 다른 일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솔직히 돈 벌려고 한 거지 욕 먹으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뭐 내가 거기서 욕 먹으려고 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겠어요. 주먹으로 때리는 거 아니면은 쌍욕 박는 거 뭐 그런 거를 했으면 내가 그런 말 듣는 걸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더위 먹고 아프다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아픈데 그래도 아프기 전까지 일했으니까 그거를 좋게 봐줘야지. 뭐 아프다고 관리자한테 허락받고 쉬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비하하는 거는 전 조금 정말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최근에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다른 고민이라면 이게 인력소 일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경험상 또 다른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이것저것 찾아는 봤는데 쿠팡 일용직 그게 쿠팡치를 깔아서 그 쿠팡 일용직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알바 천국이라든지 알바몬 이런 데를 보면 거기서도 일용직이라든지 단기로 일할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거든요. 거기를 찾아보니까 항상 뜨는 게 행사장 뭐 철거 설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콘서트 보조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스텝 뭐 이런 게 아무튼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해보질 않아서 뭐 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쿠팡이랑 뭐 행사 스텝
이런 것 두 가지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력소만 해가지고는 솔직히 어 최근에 몸이 퍼진 적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여름이잖아요. 여름이고 하니까 이게 좀 날씨가 선선하면 주 4일 5일 이렇게 하겠는데 그거는 잘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어 최대한 일용직 일은 인력수 일은 이틀 이 정도 하고, 근데 이틀 했는데 나 몸 상태 나쁜 적 없고 괜찮았다 그러면 3, 4일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아마 그 콘서트 스텝이라든지 행사장 스텝이라든지 이런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중에를 또 생각해 보면 어차피 나중에 광주에 있다가 저기 경기도 쪽으로 넘어갈 거니까 그쪽에서도 이런저런 경험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다른 일을 더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이렇게 최근에 있었던 일 비롯해서 뭐 근황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도 또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좋게 좋게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고, 만약에 상대방이 너무 선을 세게 넘는다 싶으면은 뭐 저도 솔직히 잃을 건 없으니까 붙어보고 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딱히 이번 주 아픈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고 해서 적당히 잘 넘어간 것 같아요. 다음 달이라든지 다다음 주라든지 그런 그때 기간에도 좋게 잘 제가 생활했었으면 좋겠네요. 이상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이야기를 주절주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